2024학년도 9월달 모의고사 해설을 할 건데 앞으로 3일에 하나씩 올릴 거예요. 3일에 하나씩. 물론 뭐 지켜지지 못하는 약속일 것 같기도 한데 일주일에 2개를 올리는 게 목표고요. 23년 9월, 23년 6월 이렇게 순차적으로 내려갈게요. 그러니까 2024학년도 9월 문제니까 2023년에 시행된 거죠. 그치? 공통 범위는 뭐 9번부터 15번 뭐 이렇게 할 거고 확통은 27, 28, 29, 30 그 미적분도 마찬가지 할 건데 일단 이 시험은 킬러 문항 삭제한다고 하고 나서 만든 첫 시험인데 사실 킬러는 본인이 느끼기에 그 킬러면 킬러인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 시점에 수능이 끝났을 텐데 지금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예비 고3일 거라 올해 수능 시험지를 아직 안 봤을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비교를 했을 때 저는 9월달이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냥 국어가 어려워서 수학도 심리적인 부담감이 세서 그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9월달 모의고사는 객관식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우리가 사실 100점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고 한다면 보통은 15번이나 22번 중에 하나는 버린다. 근데 보통은 15번을 찍을 수 있으니까 22번 버린다라는 마인드로 가잖아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도 22번 버렸으면 사실 나머지 문제를 9월달 모의고사랑 등가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9월달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14번이라던가 9월 14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강의를 본다고 하면 문제를 풀어봤을 테니까 9월 14번이라던가 그리고 15번 그리고 사실 10번에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오래 걸릴 수 있는 문제라서. 근데 이번 수능이 진짜 그랬냐라고 한다면 수능 14번을 나중에 한번 보겠지만 결국에는 극대점에서 특이한 게 생긴다, 그게 답이다, 보통 이런 개념으로 문제를 많이 접근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했으면 K가 5 또는 마이너스 3이다 둘 중 하나 고르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그게 저는 지금 내가 좀 이따 해줄 10번보다 더 시간이 덜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9월달 모의고사 10번은 계산을 진짜 길게 할 수 있거든,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저는 9월달 모의고사가 조금 더 어려웠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좀 이따 풀어줄 13번 같은 경우도 F'-1이 0이다? 뭐 그걸 알았어도 빨리 풀 수는 없죠. 왜냐면 A, B의 최대치수를 구하는데 답을 보세요. 루트가 나와요. 루트가. 이거는 높은 확률로 근해 공식까지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들이기에 더 어려운 수능이다, 더 어려운 시험이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22번을 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 지금. 그건 엄청 어려웠기 때문에. 그 6월 22번과 되게 유사했죠. 그 구간 주고 걔는 이제 극대점을 포함하냐 안 포함하냐 그 문제였잖아요. 이 문제도 그런 류의 비슷한 류로 더 어렵게 나온 거기 때문에, 물론 극대수를 포함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저는 9월달 모의고사가 조금 더 수능보다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왜 더 수능이 어려웠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냐면 저는 국어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국어의 영향 때문에 내가 수학에서 너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어 있지 않나. 근데 진짜 사실은 이게 모든 시험이 독립시행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첫 번째 시험, 두 번째 시험, 세 번째 시험 봐서 7번째 시험에서 수능을 보는 거잖아요. 모의고사를 쭉 보고. 그러면 모든 시험이 다 독립적으로 내가 똑같은 심리 상태로 접근하지 않아요. 3월은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하고 9월은 내가 6월보다는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뭐 10월은 정신이 없으니까 그냥 봤을 거고. 그러니까
모의 시험이랑 실제 시험은 애초에 다른 개념이잖아요. 마인드가 아무리 내가 연습을 많이 한다고 해도 동일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100분 안에 풀 수 있게 나온다. 내가 국어 시험 성적을 최대한 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내가 그게 안 된다면 국어 시험을 잘 봐야겠죠. 물론 남 일이라서 막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9월 모의고사가 훨씬 더 어려웠다고 훨씬 아니고 좀 더 어려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능 문제를 풀어봤을 때 확실히 9월 모의고사가 더 어려웠네 라고 느낀다면 지금은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으니까 이제 여러분들 수능장에서 그럴지도 모른다. 그래서 항상 시뮬레이션을 많이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9월달 시작을 할게요. 9월달 2번입니다. 2번이 아니고 9번입니다. 9번. 지금 코사인 x가 사인 7분의 파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혹시 그냥 이렇게 풀었다면 이렇게 하려고 했다면 이 강의를 지금 볼 수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당연히 안 했을 거라고 믿을게. 그치? 저게 왜 아니지? 나 저렇게 해서 좀 틀렸는데 저게 왜 아니지? 고민하고 있다면 개념서를 한 번이라도 다시 보고 보세요. 오케이? 코사인하고 사인은 애초에 등가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까? 그럼 내가 얘를 동등하게 비교를 하고 싶으면 당연히 이 짓을 했어야 됩니다. 각변환을 했어야죠. 코사인하고 사인은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한 관계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게 시작이 어디서부터 해야 되냐면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는 원 위의 점표현법이고 삼각함수의 정의가 원 위의 점표현법이라고 하는 거는 원 위 단위원이라고 하는 이 원에서 이 한 점을 표현하는 방법, 그리고 원의 중심은 0,0에서 자, 이 중심각의 크기에 대해서 여기 x좌표, y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x좌표와 y좌표는 원 위를 따라서 바뀌잖아요. 그 바뀌는 y 값을 표현한 게 사인 함수고 코사인 함수입니다. 오케이?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좌표와 y좌표가 각각 숫자가 바뀌잖아요. 원을 돌면서. 그치? 여기 있을 때는 1,0일 거고 그러다가 쭉 올라가서 0,1이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돌잖아요. 그치? 그럼 계속 그 원을 돌릴수록 내가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가 그려진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첫 번째는. 그랬을 때 당연히 코사인하고 사인은 그래서 등가 비교가 안 되는 거고요. 그치? 함수 개형 자체가 다르니까. 물론 평행이동하면 합동은 됩니다만 애초에 그냥 코사인 x와 사인 x 자체가 그냥 개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얘네들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를 하고 싶으면 반드시 각변환을 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얘는 삼각함수고요. 얘는 함수고 얘는 상수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상수인데 얘도 상수 함수인 거죠. 그치? 그러면 코사인 x를 내가 딱 그렸을 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 1이고 가운데는 파이고 여기 끝나는 지점 x값은 2파이다. 그래서 파이를 기준으로 대칭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치? 그리고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4개가 모두 같다 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도 2분의 파이라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위의 점표현법으로 코사인 함수와 사인 함수를 그렸을 때 반드시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도 다 알고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사인 7분의 파이라는 상수를 딱 그렸을 때 사인 7분의 파이는 양수일 거기 때문에
이게 사인 7분의 파이가 코사인 실제로는 내가 이 안에 거를 계산하면 14분의 5파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여기가 14분의 5파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왜냐면 이제 등가 비교가 되는 거니까. 그쵸? 실제로 14분의 5파이는 14분의 7파이, 즉 2분의 1파이보다 작기 때문에 이건 성립합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알파가 14분의 5파이라는 걸 손쉽게 알 수가 있고요. 그 여기는 베타일 텐데, 왜냐면 부등식이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를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치? 그럼 베타는 파이를 기준으로 알파와 베타가 대칭되어 있기 때문에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서 2로 나눈 게 파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나머지 베타 값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베타는 14분의 23파이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로 두 개를 빼서 계산을 하면 답이 7분의 9파이 3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말로 내가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위의 전표현법이 삼각함수고 삼각함수는 각 변화를 통해서 사인 함수와 코사인 함수를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내가 함수와 상수함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삼각부등식을 풀 수 있다 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의 범위가 내가 실제로 구하려는 x값의 범위와 같다라는 것을 반드시 파악하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7분의 9파이다까지 빠른 시간에 나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9번부터가 만만치 않은 거예요.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이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내가 개념을 잘 모르는구나 라는 걸 할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삼각부등식은 사실 내신할 때 되게 많이 했을 거란 말이지. 근데 그때는 문제 푸는 기계였죠, 거의. 내가 내신 빨리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랑은 좀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첫 해설이라 정시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특히 위험한 게, 정시에 올인하는 사람들은 내신을 명확하게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조차도 풀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수원 수투를 막 해야 된다. 그럼 기출문제 위주로 봤을 거고 개념서 유형서를 많이 안 봤을 테니까. 그래서 개념서 많이 봐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유형 연습도 많이 해놔야 된다. 개념에 따른 유형 연습도 해놔야 되고 기출문제 봐는 건 당연한 거고. 오케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문제수를 많이 푸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개념적으로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네, 알겠죠? 그 다음 10번입니다 9월 10번입니다 화제가 됐던 문제죠. 예, 실제로 왔을 때 10번을 해결하지 못하거나 10번에서 시간이 많이 쓰였어야 하는 고3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문제를 잘 읽어보면 식을,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풀 수 있잖아. fx는 최고 차이가 1을 줬네. 그럼 우리는 3개만 찾으면 대학 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거잖아. 그치? 미지수에서 3개만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언뜻 보면 식 3개 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풀면 내가 말한 대로 문제를 굉장히 길게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면 접선도 세워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풀려고 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10번인데 그러면 내가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넘기거나 아니면 계속 이 문제를 풀거나, 그 복잡하게, 아니면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겠죠. 세 가지 정도로 내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의 점 2,3에서의 접선이 1,3에서 만난대 다시. 근데 저 3하고 3이 거슬리죠. 같은 선이야. 아니 접선을 그었는데 어떻게 똑같은 y 값을 가질 수 있지? 기울기가 보통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여기가 2,3이라고 하면 1,3에서 다시 만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하죠. 왜? 얘가 y값이 애초에 다르잖아요. 근데 y값이 같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f'2가 0이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 x는 2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에서의 기울기, 접선의 기울기가 0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 이거부터가 시작인 거야. f'이가 0이구나. 그러면 x는 2에서 그 값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 값의 후보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접한다. 미분계수가 0이다. 미분계수 0이면 그 x값에서 그 값을 갖는 건 무조건 아닌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무조건 그 값을 갖는다는 거는 거짓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f'2가 0이니까 x는 2에서 그 값을 갖는다?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왜냐면 안 가질 수 있어요. 이런 함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얘가 지금 2,3 대칭이라고 해봐. 그럼 너 여기 미분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f'-2가 f'2가 0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대칭된 함수 얘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거든요. 그러면 3차 함수에서 이렇게 2,3에 대해서 대칭되는 함수가 이걸 미분했을 때 3x-2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2 대입하면 0 되잖아. 0은 되지만 2에서 그 값을 갖지 않죠.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 그 값을 가져요. 왜냐면 그렇게밖에 풀 수가 없어.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내가 여기가 2라고 했을 때, 그치? 그럼 1,3은 위의 점이 아니니까 대충 이 정도 찍어주고 이렇게 갖는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프 기형이 이게 이상적이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그냥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럼 이 값이 y는 3이고요. 얘가 fx라고 했을 때 fx는 3을 갖다가 놓고 방정식의 해가 여기는 알파라고 두고 알파 2고 2예요. 근데 얘가 중근이죠. 그럼 우린 이걸 통해서 식을 빠르게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fx-3이 x-알파 x-2의 제곱. 최고 차이 개수는 1이라고 줬으니까 더 이상 쓰지 않아도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지울 거는 딱 이걸 지우는 거야. 얘만 알고 싶었던 거죠. 오케이? 얘를 이쪽으로 끌고 와. 됐습니까? 그러면 f'x도 미리 구해놔요. x-알파 2배의 x-2 고배변법으로 바로 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치? 이해했습니까? 그럼 내가 조건 하나를 다 쓴 거예요. 두 번째는 마이너스 2, f-2에서의 접선이 그러면 x 플러스 이거 조심하고 이 접선이 어딜 지난다? 또 1,3을 지난다. 그러면 내가 미지수 개수가 결국엔 알파라는 건 하나만 모르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식이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야. 얘로.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f'-2 곱하기 3 더하기 f-2가 3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내가 여기다가 f'-2 대입해가지고 계산만 해주면 된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됐어요? 계산은 하지 않을게요. 식이 좀 길어서. 그러나 내가 여기까지 했을 때 좀 이해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계산 좀 빨리 할 수 있다. 계산 과정에서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답이 내가 만약 계산 실수를 하면 답이 안 나오게 나와 있어. 내가 해봤거든. 계산 실수를. 그래서 답이 안 나와. 그럼 그때 당황하지 말고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거를 빠르게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다시 계산을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딱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10번은 해설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을 할게요. 11번이 지금 11번도 솔직하게 말하면 만만치 않았다고 생각해요.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개념적으로 뭐가 중요한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달라요. 우리가 위치 미분하면 속도다? 이건 맞아요. 참인데 위치의 변화량 자체는 정적분 값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된다고 그냥 위치의 변화량까지 그냥 다 퉁쳐버리거든요.
그게 제일 큰 문제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시작점이 달라요. 1이고 8이야. 그치? 그러면 내가 어느 순간까지 출발한 시각부터 동일한 시간만큼 갔을 때 거리가 처음으로 4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의 거리가 처음 위치에서부터 위치의 변화량 한 거 P, 처음 시작부터 위치의 변화량 한 거 Q, 걔네들의 차의 절대값이 4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작 지점에서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야죠.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입니다. 이 개념이 사실은 잘 안 잡혀 있다. 물어보면 위치의 변화량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할 수 없어요. 위치의 변화량은 정적분 값입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잘 얘기를 못해. 오케이? 이해됐어요? 그러면 이동거리는 뭡니까? 여기선 그 거리가 아니야. 여기서 물어보는 거리는 그냥 둘의 얼마나 위치가 떨어져 있는지 물어보는 거고, 이동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걸었냐야. 그러면 이 사람이 걸은 거리, 즉 이동거리는 정적분 값은 아니고 넓이죠. 그치? 이해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동한 거리는 시작 위치에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당연히 안 받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내가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거는 63빌딩이 있어. 우리 집 앞이 63빌딩이어가지고 예시를 많이 드는데, 63빌딩에서 내가 위로 올라가 10m, 어떤 애는 지상에서 10m로 올라가. 그럼 이 사람의 둘의 위치는 당연히 다르겠죠. 그치? 맞잖아. 63빌딩 더하기 10m고 어떤 애는 0m에서 10m 뛰는 거니까. 그러면 둘의 위치는 당연히 다른 건데 이동거리 자체는 똑같잖아요. 10m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자,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죠. 그치? 위치와 위치의 변화량은 기본적으로 다른 겁니다. 그러면 내가 A라는 지점에서 출발한 P가 결국에는 임의의 시점 A에서의 그 위치라고 합시다. 그러면 A초만큼 간 거니까 시작점 1에서 0부터 A까지 당연히 3t제곱, 여러분들 계산 빨리 하라고 3의 배수, 2의 배수 준 거잖아요. 그치? 그 다음에 B라는 점은 8에서 더하기 0부터 A까지 2t 플러스 4 dt죠. 됐어요? 그러면 얘네 둘의 거리를 뺀 다음에 절대값까지 씌우자. 뭐 이런 표시를 할게. 그치? 아니다, 헷갈릴 수 있겠구나. 일단 뺍시다. A에서 B를 빼요. 그러면 마이너스 7이고, 그치? 더하기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그냥 바로 계산할 수 있는 거죠? 3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11 dt죠. 맞습니까? 오케이? 됐어요? 그러면 얘의 절대값을 씌워야 되는 거니까 얘의 절대값도 씌우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절대값 씌운 거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7 플러스 a 세제곱 플러스 a 제곱 마이너스 11a. 계산 맞는지 한번 볼게요. 맞았어. 그치? 이거의 절대값이 뭐라는 거야? 4라는 거야. 여기까지가 한 문제 푼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았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뭐 해야 돼? 케이스 분류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의 난이도를 떠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치? 9번을 잘 넘겼다 해서 10번을 내가 빨리 넘겼냐? 그럼 내가 아까 내가 써준 그 개념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다. 그럼 11번까지 왔을 때 11번은 그냥 태생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잖아요. 케이스 분류 해야 되잖아. 절대값이니까. 4거나 마이너스 4. 물론 그냥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4로 할래. 혹은 마이너스 4로 할래. 뭐 이렇게 해서 운이 좋으면 빨리 넘어갈 수도 있겠지. 내가 뒤에 거 검사를 안 하고. 그쵸?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얘는 그냥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지. 그냥 기본적으로 뿔마사로 해야 되잖아. 이해됐어요? 둘 다 신기하게도 뭐 둘 중 하나에 답이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둘 다 답이 나와. 근데 너네가 4를 풀었을 때 A가 루트 11이 나오거든요. 그럼 루트니까 답이 아닐 것 같아 하면 안 된다고. 문제에서 처음으로 거리가 4가 되는 시각이래. 그때가 하나는 루트 11인 거고 밑에서 풀면 A가 3 나오거든. 그럼 3이 커 루트 11이 커? 루트 11이 더 크잖아. 그래서 처음으로 거리가 4대 4가 된 건 A가 3일 때, 즉 시간이 3일 때인 거예요. 처음으로. 그러니까 루트 11일 때도 거리가 4가 되나 봐. 이해됐어요? 근데 물론 문제를 풀어보니까 루트 11은 안 돼요. 해도 되지. 뒤에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정적분 하는 건데 값이 굉장한 깔끔한 숫자야. 루트 11은 굉장히 불편한 숫자잖아요. 뭐 이런 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마음이 급해서 그냥 그 시험장에서 내가 답만 맞추면 되는 거잖아.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하는 입장에서는 얘네 두 개를 다 해보고 A가 3이니까 시간이 더 빠르구나. 그래서 A가 3일 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를 빨리 확인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야지. 이해됐습니까? 여기 이후부터는 더 안 풀어도 되겠죠? 그래서 P가 움직인 거리는 제가 아까 이동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 P가 움직인 저 속도가 언제 0이 되는지를 찾아서 구분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하면 카톡을 보내세요. 제가 그러면 추가라고 해놓고 거기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뭐가 필요하냐, 그리고 이 문제를 풀었을 때 내가 A는 1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B는 8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A까지 이렇게 식을 세워서 절대값 씌울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거고요. 그 뒤에 계산은 여러분들이 계산은 많이 해봤을 거 아니야, 그치? 이해했어요? 9월 11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요.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이 어딨지? 여기 있다. 9월 12번. 올해는 수능이 12번이 어려웠죠. 근데 얘는 보통은 이런 게 이제 나오면 아니 이거 15번에 나와야 되는 문제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문제 풀어봤을 때 시간이 다 오래 걸리지 않아? 12번도 오래 걸리고 여러분 13번 문제도 보면 기가 차요. 오래 걸려요. 14번도 오래 걸리고 15번도 나름 오래 걸려요. 15번은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15번 치고도 좀 내가 더 어려웠는데 이것도 오래 걸리는 문제야. 애초에 해설이 잘 안 돼. 근데 주관식 가보잖아요. 완전 시간이 빨리 가요. 그거는 금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100분 안에 풀 수 있게 나온다니까. 그러나 누군가 공부를 소홀히 한 게 있다면 100분 안에 못 풀게 나오겠지, 시험은. 그치? 딱 그런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12번 문제는 수능이랑 홀수 짝수 똑같이 줬죠. 그리고 A2 더하기 A4도 40이라는 거 솔직하게 똑같이 줬어. 그러면 거기서 내가 너무 소름이 돋는 건 첫째 항이 자연수라고 줬죠. 그럼 모든 A에는 다 자연수예요. 수능에서 그 15번 문제였나? 맞죠? 그거 두 개를 더했을 때 3이 나오는 게 나왔거든? 그러니까 아마 A6하고 A7이었는데 얘가 3인 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가 똑같이 나왔어. 첫째 항도 자연수고 AN 짝수일 때 홀수일 때 나왔단 말이야. 그러면 교수님 우리 갖고 논 거예요. 야, AN은 첫째 항만 자연수인 것처럼 줬지만 실제로는 모든 항이 자연수야 라는 걸 빨리 파악했으면 얘가 2, 1, 1, 2 이 케이스 분류만 했으면 빨리 풀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비교적 객관식이 할만했어. 12번 빼고. 주관식도 22번 빼고 할만,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 3번이 더 어려웠다고. 내가 그 15번보다 3번이 더 어려웠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왜냐면 어렵다라는 개념은 내가 시간을 많이 쏟았다는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리고 3번에 해설이, 물론 모의고사는 해설지가 없으니까 9월 모의고사는. 근데 아마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해설을 보면 풀이 과정도 되게 길어요. 그치? 그럼 지금 여기서는 풀이 과정을 좀 짧게 할 건데, 좀 짧게 하려고 노력을 할 건데, 그 해설이 긴 것만 봐도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계속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기출문제를 봤을 때, 나도 많이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교수님들이 정말 똑똑하구나, 우리를 진짜 갖고 노는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절대로 따라할 수 없고요. 절대 흉내낼 수도 없을 것 같아. 아무리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an 플러스 1이 홀수는 하나 더하고 짝수는 2로 나누래요. 그러면 만약에 짝수인 경우가 계속 반복되려면 2의 배수, 그러니까 2의 제곱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자연수여야겠다. 한 16 정도는 돼야지 내가 4번 정도는 2로 나눌 수 있잖아요. 왜? 우리는 an이 모두 자연수인 걸 알았으니까. 오케이? 그러면 a2 더하기 a4가 40인 걸 만족시키는 모든 a1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앞에서부터 추적해 나가야겠죠. 그치? 그러면 a2는 경우의 수를 나누는 겁니다. a1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1 a1. 그쵸? 그 다음에 이거 좀 넓게 그릴까? 이렇게 그려야겠죠? 얘도 좀 넓게 그리자. a1 플러스 1, 얘도 홀수, 위에 거는 무조건 홀수라고 봅시다. 오케이? 밑에 건 좀 짝수라고 봅시다. 2분의 1 a1. 그럼 얘네들을 또 나눌 거죠. 그치? 이해했어요? 이렇게 보는 게 맞나? 이렇게. 미안해요. 다시 처음부터 할게. 그러니까 이렇게 보지 말고 a1부터 갑시다. 그랬을 때 a2가 뭐가 되는지를. 그치? 이렇게 보는 게 낫겠지. 찾았어. 애초에 근데 나도 이 문제를 풀어놓고 여기다 내가 풀어놓은 거를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도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얘가 지금 a2예요. 얘가 a1이고, 그 다음 여기가 a3야. 그치? 그러면 얘를 두 가지로 나눴을 때는 또 a1 플러스 2가 있을 거고, a1 플러스 1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걸 거고, 얘는 4분의 1 a1일 거고, 그 다음에 2분의 1 a1 플러스 1이 될 거고, 일단 마지막으로 얘 또 나누면 4가지로 나눌 수, 좀 8가지로 나뉘는 거죠. 그치? 그랬을 때 a1 플러스 3, 그 다음 2분의 1 a1 플러스 2, 그치? 그 다음에 여기는 2분의 1 a1 플러스 2분의 3 계산 바로 할게. 얘들 꺼내놓자. 그 다음에 4분의 1 a1 플러스 4분의 1, 그치? 그 다음에 얘는 2분의 1 a1 플러스 2, 오케이? 그 다음에 4분의 1 a1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너네 이거 할 때 내가 항상 설명할 때 앞에서도 판서섭 하면 이렇게 내가 써놓고 있잖아? 그럼 한숨 쉰다? 한숨 쉬지 마세요. 아니 내가 30문제를 잘 풀면 대학에 가는데 그 중에 한 문제일 뿐이야. 내가 만약 그 중에 한 문제를 잘 풀었어. 그래도 아직 29문제 남은 거야. 그럼 더 한숨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내가 이 한 문제를 잘 풀고 다음 문제도 계속 똑같은 집중력으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고작 이 한 문제에 한숨 쉬는 것 자체가 말이 되냐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물론 나도 옛날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너네가 학생이었다고 한다면. 근데 그러지 말란 얘기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제 얘가 A4잖아. 그럼 A2 더하기 A4가 40이 되도록 하는 값이 있냐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제 하나씩 할 건데 얘랑 더해서, 그치? 40이 되려면 2A1 플러스 4가 40이다. 그럼 A1은 뭐예요? 짝수예요. 그래서 안 돼요. 맞잖아. 여기 위로 올라갔다는 것 자체가 뭐야? A1이 홀수이기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안 되겠죠. 그치? 이해됐습니까? 다음 자, 두 번째는
자, 2분의 3 얘랑 할 건데 2분의 3 a1 플러스 2죠. 얘가 42. 그럼 2분의 3 a1은 38. 얘도 안 되죠. 3으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쵸? 이해됐습니까? 얘도 안 돼. 됐어요? 안 되는 게 맞네. 그 다음에 얘는요. 되도록 하는 게 몇 개 안 되겠지. 그러면 2분의 3 a1 플러스 뭐예요? 2분의 5 얘가 40이다. 그럼 3a1 플러스 5가 80이니까 a1은 뭐예요? 75? 25인가요? 된다. 찾았어요. 왜? a1은 무조건 지금 이 범위에서는 다 홀수여야 되거든. a1이 홀수, 짝수니까. 오케이? 이해됐어요? 하나 찾았어. 그럼 찾은 건 여기 위에다 써놔. 실제로 문제 풀 때도 이렇게 하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되고, 그 다음 밑에 거 4분의 1 a1 플러스 4분의 1. 물론 내가 25는 나중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돼. 무조건 된다고 하면 사실 안 돼요. 그거는 내가 좀 나쁜 사람이 된 거야. 좀 이따 얘기를 할게요. 플러스 a1 플러스 1. 얘가 지금 뭐예요? 40인 거죠. 그러면 a1 플러스 1 플러스 4 a1 플러스 4는 160. 그쵸? 그럼 5a1은 100 뭐예요? 55인가요? 그럼 a1은 뭐예요? 31? 얘도 되죠? 근데 여기서 한 번 더 검산을 할게. 자, 25는 얘가 여기서 온 거죠. 25가 여기서 온 거고 31이 여기서 나온 거죠. 그치? 그러면 한 번 더 검산을 해봐야 되긴 해. 왜냐면 얘가 지금 뭐여야 되냐면 짝수여야 되거든. 오케이? 얘가 지금 A1의 후보들인데 그럼 여기서 26 되고 26 2분의 13이잖아. 그러면 위로 갔을 때 지금 A1 플러스 1이 짝수가 되니까 A1 플러스 1이 짝수가 되니까 다시 쓸게. 여기 헷갈릴 수 있으니까 다시 얘가 짝수인 게 아니고 A1 플러스 1이 짝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밑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25나 31에서 A1 플러스 1이 짝수가 아니잖아. 예를 들어서 그럼 애초에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 밑으로 갔을 때 얘가 짝수가 돼야 돼요. 31을. 근데 31에서 1을 더했을 때 2로 나누면 16이잖아. 그럼 짝수가 돼야 안 돼? 된다는 거죠. 그러면 31도 되는 거지. 자, 위로 가는 거는 무조건 홀수잖아요. 그럼 25를 A1에다 대입하면 26이죠. 그걸 2로 나눠봐. 13이잖아. 그러면 얘도 되네. 그래서 25와 31은 다 되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검산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야. 만약 25, 30을 했는데 재수없게 여기서 여기가 짝수여야 되는데 즉 2분의 1 곱하기 A1 플러스 1이 짝수여야지만 밑으로 내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 그렇게 안 됐어. 그러면 그 A1은 삭제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한 번을 검산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자, 밑에서도 할게요. A1 더하기 이거. 그러면 2분의 3 A1 플러스 2가 40, 38. 얘도 안 되죠? 자연수가 애초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분의 1 A1 4분의 3 A1 플러스 2분의 1. 이 밑에 거랑 하는 겁니다. 얘가 40이니까 양변에 4 곱해서 120 만들고 118 만들면 얘도 안 되네요. 그쵸? 160이구나. 그럼 158? 158은 3의 배수 맞죠? 아닌데? 그치? 얘도 안 되면 안 되네. 그치? 그 다음에 4분의 3 A1 플러스 1이 160. 이번에는 3A1 플러스 4가 16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156. 얘는 3의 배수예요. 그래서 3으로 나누면 뭐야? 52다. 얘는 A1이 52가 나왔어. 그럼 52도 나중에 검산할 거야. 그치? 됐어요? 52도 나중에 검산해야 돼. 지금 검산해버리자.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얘는 된 건데 자, A1 52야. 52는 짝수니까 됐어. 26 짝수니까 밑으로 내려왔어. 26 4분의 1? 안 되죠. 미안해. 26을
2분의 1 하는구나. 미안해. 2분의 1 하는 거니까 13. 13은 홀수니까 된다. 이렇게 검산까지 해야 된다고. 다시 A1이 50이었어. 그럼 26이었어. 26 짝수니까 밑으로 내려가. 4분의 1 A1은 13이야. 13은 홀수니까 위로 올라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마지막 8분의 1 A1 그럼 8분의 5 A1이죠. 얘가 40이다. 그쵸? 그러면 8이고 A1은 뭐예요? 64죠. 64는 32, 16 뭐 다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A1까지 다 구한 거죠. 그럼 얘네를 다 더하면 되겠지? 그래서 116 더하기 56 그래서 172가 답입니다. 이해됐어요? 잘 봐. 이게 그냥 만약에 그냥 해설지대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그냥 진짜 빨리 하겠지.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항상 좀 불만인 게 뭐냐면 해설 강의를 볼 때 너무 깔끔하게 풀어. 근데 우리가 실제로 깔끔하게 풀 수 있어? 나 실제로 진짜 문제 처음 푸는 것처럼 여기 옆에다가 적어놓은 거를 보고 내가 실제로 그냥 실제로라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내가 시험장 가면 이렇게 풀었을 거야. 라고 했겠지. 근데 우리가 해설 강의 보는 건 완전히 정제된 영상이에요. 근데 누가 시험 볼 때 그렇게 정제돼서 풀어? 다 이렇게 풀지. 오케이? 그러면 그 와중에 내가 좀 더 정돈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걸 고민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되게 더러워 보이죠. 30이 여기 적혀있고 16 이거 뭐야? 근데 우리는 이 파트는 다 떼버리고 우리는 결국엔 이것만 쓰는 거잖아요. 그치? 이해됐어요? 오케이?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다시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 시험장에서. 아니면 해설지대로 A1이 4K다 A1이 4K- 이렇게 4의 배수로 나눠보든지. 난 그렇게는 안 할래. 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거든. 그럼 두 번째는 그렇게 내 자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지 못하잖아. 거기에 대해서 내가 내 스스로를 비관하고 왜 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못하지? 솔직히 그런 고등학생이 있어? 없어. 나 없을 거라고 생각해. 당연히 내가 이렇게 풀었고 이렇게 답을 냈는데 이런 풀이 과정도 있구나라고 이해하고 넘기는 게 맞는 거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오케이? 해설 강의라는 게 여러분들한테 그냥 답을 이쁘게 보여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오케이? 이해됐어요? 반드시 이렇게 써놓고 아까처럼 검산해야 된다. 한 번만 더 검산해보면 A1이 25일 때 26 26이니까 짝수라서 13 홀수니까 위로 올라가서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만약에 홀수가 아니고 짝수야 봐. 그러면 근데 25가 나왔어? 그러면 안 돼. 오케이? 이해됐어요? 얘는 다행스럽게도 이렇게 답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풀이과정에 대한 변명이기도 해요. 풀이과정이 너무 혼잡하지 않습니까? 내가 나중에 필기를 내가 유튜브를 다 보고 나서 마지막에 필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왜 다 보고 필기해? 쓰면서 중간에 포즈 걸어놓고 내가 이게 뭐지 하면서 하는 거지. 반복적으로 듣고. 아니면 나한테 카톡 보내세요.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댓글로 달아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굉장히 길어지네. 9월 13번. 할 얘기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실제로 풀었을 때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왜냐면 현장에서 그냥 판사 수업하면 다음 수업이 있고 막 여러분들도 빨리 가야 되니까 굉장히 급하게 하는데 지금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요. 혹은 당신이 실언하셨어요 라고 하면 카톡을 해도 돼요.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뭔 소리야? 뭐 기분 나빠. 뭐 이렇게 절대 하지 않으니까. 알겠죠? 다시 문제 13번입니다. 계속 다 모든 문제가 문제들이었는데 13번은 조금 뭔가 쉬워 보이거든요. 근데 저 최대값 최소값 때문에 어려워.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 봐봐. 마이너스 1에서 유일하게 극값을 간다예요. 감소하다 증가하는 거 극소값이잖아요. 그러니까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가져. 그럼 우리는 이걸로 f'-1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중간에 반드시 미분 가능하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런 것도 극값이거든요. 그치? 근데 얘는 뾰족하기 때문에 스무스한 함수가 아니라서 미분이 불가능하죠. 그치? 그러니까 미분이 가능하다, 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는다 라는 이 얘기가 있어야지만 f'-1이 0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얘의 역할은 뭐냐? 얘의 역할은 뭐냐? 미지수개수 줄여주는 거죠. x가 0보다 작은 범위에서 미분하세요. 그러면 2ax 마이너스 p,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2a 마이너스 p가 0이다. 따라서 b는 2a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죠. 결국엔 a 플러스 b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는 거니까 3a 마이너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몇 차 함수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인데 지금 1차 함수인데 a에 관한 1차 함수예요. 그러면 기울기가 뭡니까? 3이죠. 얘는 증가함수죠. 그래서 a 값이 클수록 크고 작을수록 작아요. 그럼 결국엔 내가 뭘 구하고 싶은 거야? a 값의 범위를 구하고 싶은 거야. 이해됐어요? 공부를 좀 했다면 여기까지는 그냥 풀걸? 여기까지는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리고 지금 예비 고3 입장에서 11월이잖아요. 이 문제를 여기까지 내가 완벽하게 해설을 하지 못해도 괜찮아. 문제를 아직 기출문제를 다 보지 않았잖아. 그치? 특히 수조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안 봤을 거란 말이죠. 이해했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문제를 더 풀어보려고 하니까 없어. 그치? 더 주어진 게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뭐야? 감소하고 증가하는 구간이 마이너스 1 말고는 없다? 그러면 마이너스 1보다 이후의 구간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어야 돼. 뭐가? 도함수가. 그래야지만 감소하는 구간이 없죠. 물론 x축이랑 붙어도 돼? 붙어도 돼. 왜? 극값만 갖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이런 거지. 내가 f'을 그려보면 이렇게 갔어. 마이너스 1에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어.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었어. 네, f'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물론 이렇게 직선으로 그리면 안 돼. 왜냐면 도함수는 2차 함수니까. 그치? 이해했어요? 도함수 2차 함수니까. 근데 그렇게 그렸다고 해. 그냥 0보다 작은 범위에서는 그냥 그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있고. 그치? 그 얘네들이 연속 함수인지 아닌지 연속 함수구나. 오케이? 이해됐어요? 마이너스 b라고 마이너스 b가 여기 있다고 해. 그냥 가정해. 그치? 이해했어요? 왜냐면 미분하면 이거니까 여기다 0 대입하면 마이너스 b 나오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연속 함수인데 이렇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붕 떠 있거나 아니면 딱 x축에 붙어 있어야지. 좀 삐져나왔네. 안 돼. 이렇게 절대로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돼요. 0보다 큰 범위에서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f'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거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럼 판별식 t가 뭐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야죠. 맞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로 a 값의 범위를 구할 수 있어. 그치? 자, 두 번째식 미분해 볼게요. x제곱 얘는 x가 0보다 큰 범위에서의 미분식. 이거 다 적어놔야겠다. x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b. 하나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그 다음 마이너스 b. 이렇게 하죠. 오케이? 내가 이 식을 이거 좀 지우고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정리 좀 할게요. 이렇게 해놓고 얘가 f'이야. 그치? 근데 이 위의 식에선 판별식 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밑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미안, 작거나 같아야 돼. 미안해. x축과 만나면 안 되니까 작거나 같아야 되죠. x축보다 밑에 있으면 안 되니까 판별식 t가 0보다 크면 안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는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서 그렇게 풀면 되는데 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냐는 거야. 밑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되냐? 근데 밑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될걸? 좀 이따 보여줄게. 이거 먼저 하고. 그러면 B가 지금 2A-1이니까 결국에는 A제곱 짝수공식 쓰면 A제곱 플러스 B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A제곱 플러스 2A-1은 0 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돼야 되죠. 이해했어요? 아니 인수분해 안 돼요. 못 푸는 게 아니라 답을 봐봐. 루트잖아. 근해 공식 써야죠.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 뿔마 루트 2가 나와요. 맞나? 맞아요. 그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2 이렇게 나와요. 범위가. 여기까지 됐죠? 이해했어? 근데 이렇게 해놓고 A값의 범위 나왔으니까 그냥 대입하면 되지 않을까? 뭔가 지금 루트도 나와 있고 이거 딱 맞을 것 같아. 그럼 안 되지. 맞아? 이 문제가 진짜 어렵죠. 생각해보니까 내가 설명을 너무 못하는 건가? 아니 지금 여기까지 왔을 때 솔직히 이해 못할 부분이 없는 거잖아.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A값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요. 내가 뭘 간과했을까? 라고 하면 추계방정식을 간과한 거죠. 그치? 만약에 추계방정식이 X축보다 Y축보다 왼쪽에 있었어 봐. 추계방정식이 이렇게 있었어 봐. 그럼 만약 이렇게 오면 어떡할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럼 부등호 방향이 바뀌는 게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따질 때 당연히 A값의 범위가 그러니까 추계방정식의 범위가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추계방정식은 뭔데? 마이너스 A잖아. 그게 0보다 크거나 같아야지. 그래야지만 아까 내가 그려준 그림처럼 이렇게 생기지. 추계방정식이 마이너스 A인데. 그치? 이해됐어요? 그래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추계방정식이 0이어도 된다는 겁니다. 0에 붙어 있어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최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하는 중. 따라서 얘기 나왔어. 너무 절망적인 게 뭔지 알아? 이것도 답이 아니야. 밑에 것도 해야 되잖아. 그치? 우리 고작 하나 구한 거예요. 이해했어? 내가 막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 진짜 어려워라고 여러분들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잖아. 실제로 봤을 때 어렵잖아.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얘가 문제인데 일단 얘는 추계방정식은 x는 a예요. 그치? 그러면 아까 마이너스 1에서 근을 갖는 거는 어떻게 한 거냐면 2a 마이너스 여기다 대입해볼까? 이거죠. 얘는 인수분해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해놓은 게 있는데 오케이 x 플러스 1 x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다. 나도 좀 해놓은 건 봐야지. 그치? 그러니까 얘 인수분해 이렇게 되거든요. 빨리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치? 그럼 만약 예를 들어서 얘 지금 근이 이 식의 근이 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1 같죠. 그치? 이 식의 근이 얘네 둘을 갖는다. 근이 지금 x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나왔는데 그럼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여기 써도 되는 거냐? 그럼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치? 그러면 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감소하다 증가로 바뀐다고 했잖아. 그치?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감소하는 건데 f'이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증가하는 거니까 얘는 안 돼. 이런 그래프는 안 돼. 절대로. 그래서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되냐? 이렇게 생겨야 돼요. 근데
x축보다 큰 거는 그리지 않기로 했잖아. y축보다 오른쪽에 있는 건 그리지 않기로 했잖아. 그래서 이렇게만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같아도 돼요? 같아도 되죠. 여기까지만 딱 오는 거니까. x축보다 밑으로 내려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치? 그래서 이 등호 붙는 것도 스트레스 받아. 그치? 이해했어요? 그러면 a가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근데 아까 내가 축의 방정식은 0보다 크다 그랬어? 작다 그랬어? 작다 그랬죠. 크다 그랬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래서 이 범위와 이 범위를 합쳐. 됐습니까? 이 두 개의 범위를 합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거보다 크거나 같고, 그치? 그 다음에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이게 최종 범위야. 그럼 이거를 이 식에다 각각 대입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현장에서 여러분들 얼굴을 대면하고 했으면 굉장히 원망의 얼굴을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원망한 얼굴을. 근데 뭐 진짜 풀 과정이 이래. 진짜 이거보다 더 빨리 풀 수는, 물론 더 빨리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기본적인 원리를 다 따지고 공부를 하는 거잖아. 그러면 시험장에서 내가 만약에 그 원리들을 다 알고 있고 한다고 하면 무조건 이게 이런 시간이 걸리는 풀이죠. 물론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오래 걸린 것처럼 보이지.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것도 많고, 내가 사전에 막 뭐뭐 얘기해야 되고, 뭐 1차 함수라서 증가, 뭐 기울기 3이다 이런 얘기도 해서 길어진 건 맞는데, 기본적으로 그래프 개형을 따져보면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구나, 축의 방정식도 따져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날 원망하지 말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서 그냥 내가 좋은 공부 하나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